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경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본격 미국 주식 라이브 쇼 한밤의 미주라 10월 7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진석입니다. 네, 저는 이채린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지난주 한 주 동안 한밤의 미주라를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주일간 방송을 해봤잖아요. 네. 어떠셨습니까? 첫 주여가지고 수요일 정도까지는 좀 길게 느껴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목요일, 금요일 지나가니까 한 주가 금방 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 방송이 TV 최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시간대에 미국 증시를 보는 방송들이 없었는데 저희가 한번 4시간 정도 쫙 해보니까 이렇게 뉴스가 많은 시간대구나. 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댓글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해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미국 증시의 전일장과 개장 상황 그리고 마켓과 매크로까지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부에서는요. 어제장 뉴스와 프리마켓 그리고 주요 지표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 방송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고용지표가 워낙에 좋게 나왔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시장 그리고 어떤 프리마켓이 진행될지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지금 사실 3대 증시는 그렇게 파란불을 띄지는 못한 채 프리마켓 본장 개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서 과연 오늘의 주요 뉴스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지 한번 키워드로 보시죠. 자,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써놨던 키워드 중에서 한 가지는 살아남았군요. 뭡니까? 로보택시 보입니다. 네, 로보택시와 미국 고용보고서 두 개가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고용보고서 글씨가 이만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축소가 됐어요. 그 이유는요. 이번 주부터 이제 미국의 3분기 어닝 시즌, 그러니까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고용보고서 호조인 것을 확인한 뒤에 상당히 전망세를 좀 보수적으로 이제 가져가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시면은 지금 미국 선물, 그러니까 오늘 3대 증시 선물 상태도 모두 지금 마이너스로 시작 대기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오늘 고용지표 어떤 게 나오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뒤인 23시, 11시에는 9월의 컨퍼런스 보드 고용 추세 지수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새벽 시간대에는 이제 연준의 주요 이사분들 그리고 총재분들께서 FOMC 회의를 11월을 앞둔 그런 상태에서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보우먼 이사 2시에 발언 내놓고요. 그리고 3시 좀 못 돼서 카시카리 총재 그리고 4시에는 8월 소비자 신용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보스틱 총재와 무살렘 총재가 이제 발언을 이어가게 되는데 오늘 투표권을 가지신 분은 이 보우먼 이사와 보스틱 총재 2시와 아침 7시에 나오는 발언이 오늘 투표권 있으신 분들이 두 분 둘 다 매파군요. 발언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것까지 미리 좀 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일 상당히 많은 그런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미리 좀 한 주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역시 쿠글러 이사의 발언 이어지겠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경기 낙관 지수 현재 92로 예측이 나와 있는데 과연 이제 좋다고 말할 수 있는 100에 근접을 할 수 있을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지표 상황이 나올 것 같고 내일은 에너지 전망 보고서 보스틱 총재가 또 연설에 나서는군요. 그리고 새벽 2시에 국채 3년물 발행 금리 이제 옥션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금리가 발행이 되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아침 그러니까 5시 반 정도에 API 원유 재고량이 얼마나 지금 석유를 갖고 팔게 되는지 그러니까 경기의 상태를 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NBA 모기지 신청 건수가 남아 있고요. 보스틱 총재가 계속해서 발언을 이어가는군요. 도매 판매 나오게 되고요. EIA 원유 재고 상황 알아볼 수 있고 상당히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국채 10년물 미국 국채가 발행되는데 어떤 금리 상태에서 발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난 9월 FOMC에서 이제 파월 의장과 위원들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이 의사록도 수요일 날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매주 나오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오게 되는데
과연 지난주에 22만 5천 건을 좀 더 좋게 나올 수 있을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고요. 이번 주는 지난주가 고용 지표의 주였으면 어떤 주일 것 같습니까? 이번 주는 물가주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 주는 물가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주기 때문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는 목요일에는 CPI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CPI와 이 에너지와 계절적 요인을 제외한 코어 CPI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날은 30년물 국채 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빠르게 알아볼게요. PPI, 생산자 물가 알아볼 수 있고요. 소비자 심리지수와 기대 인플레이션, 미시간대에서 조사하는 10월 내용이죠. 23시에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제지표 이번 주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한번 미리 알아봤는데요. 지난주가 고용지표를 체크해서 과연 FOMC 회의, 11월 달 FOMC 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를 좀 예측을 해본다면 이번 주는 CPI와 PPI 그리고 각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좀 신경 쓰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적 발표가 이제 이번 주 말부터 좀 돌입을 하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기업들이 있냐면요. 펩시코라면 펩시콜라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요. 이제 프레이토레이라는 우리 잘 알잖아요. 치토스 만드는 그런 브랜드도 갖고 있는 식품 겸 음료 회사 펩시코 그리고 에콜레이드가 실적 발표에 나서고요. 에이지즈와 어플라이드 그리고 도미노 피자와 델타 항공, JP 모건과 웰스파고, 블랙락과 BNY 멜론 은행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프라이데이 그러니까 금요일부터는 이제 금융주의 실적 발표, 다음 주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통신주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게 좋겠습니다. 많은 정보가 흘러나올 것 같습니다. 자, 행사 일정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이번 주에 행사가 굉장히 빡빡하게 굉장히 중요한 행사들이 세 가지가 딱 잡혀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어떤 회사 보이죠? AMD. 그리고 엔비디아 그리고 맨 마지막 사진은 테슬라입니다. AMD 어드밴싱 AI 11일 날 우리 시간 새벽 1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리사 수 CEO가 과연 AMD를 어떻게 끌어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엔비디아 AI 서밋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워싱턴 DC에서 오늘 밤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는 오늘부터죠. 네.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새벽부터 진행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새로운 뭔가를 꺼내드는 그런 카드가 있는 서밋은 아니고요. 약간의 학술적 컨퍼런스? 그런 의미가 조금 더 있는 그런 서밋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와 도쿄에서도 열리게 되고 그리고 10월 10일 날 계속해서 말씀드렸었죠. 테슬라의 로보택시, 그놈의 로보택시 행사가 10월 10일 날 열리게 되는데 이 로보택시 행사가 할리우드 스튜디오에서 열리기 때문에 과연 어떤 모양새로 뭐가 나올지 지금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행사도 지표와 함께 지켜보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일단은 이채린 캐스터께서 준비를 하셨어요. 메타 네. 이야기도 있고 리오틴토 있고 그 다음에 구글도 있고 예. 존슨앤존슨 그다음에 예. GE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예.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타부터 리오틴토, 특히 리오틴토는 이제 인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 나왔기 때문에 프리마켓부터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인수건들과 묶어서 잠시 뒤에 이채린 캐스터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뒤에는 뭐 보잉 얘기도 저희가 준비했고요. 애플, 엑슨모빌, 웰스파고, 테슬라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방송하기 직전에 나왔던 길리어드, 에이즈 관련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길리어드 제약사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조정 소식까지 웰스파고와 바클레이즈에서 동시에 내놨는데 이 이야기까지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22시 9분 43초, 그러니까 10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이제 본장이 시작을 하는데요. 20분 정도 있으면 본장이 개시가 되겠습니다. 현재 화면상에 지금 유럽 증시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미국 증시로 좀 변경을 해서 지금 풀이장에서 어떤 모양새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볼 텐데 지금 미국 S&P 500 선물 지금 풀이장에서 0.37% 빠진 채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우존스 0.36% 빠진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나스닥 100 지수의 선물이죠. 0.5% 지금 빠진 채 본장 개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 장에서는 이제 그래도 고용 지표가 워낙에 지금 더블에 가까운 스코어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지표가 좋았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환호성을 치나 했더니 그렇게까지는 많이 못 올랐던 그런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오늘 좀 기대를 해봄직했는데 이제 선물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뻗지 못하는 모습으로 본장 개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일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이채린 캐스터와 함께 빠르게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42,352.75포인트로 마감하면서 0.81%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5,751.07포인트로 마감하면서 깨졌던 5,700선이 회복됐는데요. 전장 대비 0.9%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18,137.85포인트로 마감하면서 나스닥 종합지수도 18,000선이 회복됐는데요. 전장 대비 1.22%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국제 유가도 이제 0.1%가량 올랐던 모습인데 지난 금요일에는 사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어떤 보복 조치를 내놓을지 그러면서 이제 소모전, 굉장히 국지전 베이루트, 레바논의 베이루트를 폭격했다는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렸고 특히 예멘의 후티 반군에 대한 미사일 공격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렸던 금요일 새벽 시간이었는데요. 그것에 비해서는 국제 유가는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지는 못했으나 현재 국제 유가 상황을 보자면 다소 지난 금요일보다는 지금 오른 모습으로 거래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3분기 어닝 시즌과 현재 국제 유가 상황 함께 지켜보시면서 75달러가 넘었군요. 배럴당 75달러가 넘은 상태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좀 지켜보시는 그런 월요일장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지난주는 어떻게 저희가 의미를 좀 부여하면 좋겠고 이번 주는 어떤 걸 좀 지켜봐야 하는지 전문가를 좀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S 스탁의 김준형 연구원 오늘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장은 고용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승률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래도 좀 마음을 놓으시는 분위기 될 것도 같았는데 딱히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 다행히 고용지표가 어떻게 보면 원래 지난주 고용지표 발표 전까지는 3대 지수가 다 마이너스였다가 그것이 이제 고용지표 발표로 함께 한 주간에 좀 플러스로 마감할 수 있었던 한 주였고 다만 이제 지난 금요일에 좀 상승이 좀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특히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좀 하향 리포트들이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애플 같은 경우도 리포트가 조금 안 좋은 리포트가 나왔고 아마존 역시도 좀 안 좋은 리포트가 나오다 보니 지금은 약간 소폭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또 이번에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전에 워낙 좋았던 것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조금 차분하게 시장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분한 오늘의 투자, 오늘 하루를 좀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지난 한 주의 리캡을 김주영 연구원과 함께 하면서 이제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장표를 좀 미리 봤더니 위클리 퍼포먼스 관련된 장표를 좀 주셨습니다. 특히 빅스 지수도 상당히 눈에 띄고 여러모로 눈에 좀 보기 편한 그런 장표를 주셨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네. 일단 먼저 3대 지수 모두 거의 보합에 가까운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지표가 이러한 상승을 이끌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지난 한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동의 재정 확정 위기랑 그리고 고용 보고서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빅스 지수는 13.3% 상승했고 이제 유가 역시도 9.5%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맵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에너지와 금융, 통신 섹터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부동산이나 유틸리티 그리고 필수 소비재 부문이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것을 이제 좀 숫자로 살펴보면은 이제 섹터별로 봤을 때 S&P 500보다 많이 상승한 섹터는 5개, 낮았던 섹터는 6개로 좀 평균보다 낮은 섹터들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의 섹터에
에너지 섹터가 6.9% 상승하면서 에너지 섹터를 중심으로 좀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소재 섹터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가장 상승률이 높았지만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최하위권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섹터 두 개와 낮았던 섹터 두 개의 특징률을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주간 14% 상승했고 이러한 상승의 원인은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갈등, 지정학적 긴장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금융 섹터는 이제 싱크로니 파이낸셜이라고 좀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미국에서 이제 카드랑 이제 소비자 금융을 하는 기업입니다. 이번에 좀 고용 지표가 잘 나옴에 따라서 전반적인 어떤 리세션이 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었고 또 이런 소비가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이제 하락했던 섹터들 중에서 이제 필수 소비재 sek터 같은 경우는 이제 코나그라 브랜드라고 해서 이제 그 우리가 농업기업 A, B, C 할 때 그 C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실적 악화로 인해 주가가 9.12% 하락했고 이제 소재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마틴 마리에타 머트리얼즈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건설을 할 때 그 도로에 까는 어떠한 재료들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고용 지표와 함께 모기지 금리가 상승했는데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건설 경기가 이제 예상보다 좀 회복이 느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한 주를 좀 요약을 하면 지정학적 위기와 고용 지표가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주의 주요 일정을 살펴봐야 되는데 앞서 이미 미주라에서 대부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간단하게 다른 건 하나만 딱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에는 금융주에 대해서 실적 발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이제 주가가 금리가 인하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에서 금융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리가 인하된 것이 실적에 반영되는 다음 분기부터는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많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주 고용 발표 이후 이 고용 지표에 대한 어떠한 월가의 시장의 반응을 좀 살펴볼 텐데요. US 뱅크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먼저 보인 것들을 살펴보면 US 뱅크는 소프트 랜딩을 위한 활주로가 열렸고 이제 골디락스가 올 것 같다. 라면서 굉장히 이제 시장이 상승할 것을 기대했고 골드만삭스 역시도 기존의 경기 침체 확률이 20%로 보았지만 다시 15%로 인하했고 연말까지 S&P 500이 5,600에서 이제 6,000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며 굉장히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발표했고요. 이제 너드월렌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경제의 강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며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전망을 보였습니다. 특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2025년도의 목표치까지도 높였는데 2025년도의 목표치는 6,300이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조금 이렇게 좋은 고용 지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좀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그 바로 이제 트라이벤트라는 이제 아이디에서는 이제 고용 지표가 이렇게 좀 강할 줄 알았다면 9월에 50bp 인하를 했을 때 의심스럽다라고 하면서 전반적인 정말 연준이 이러한 제대로 된 계획과 그러한 그 계획에 기반한 실행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었고 또한 찰스 슈업의 수석 채권 전략가 역시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예상치와 크게 다를 수 있냐, 왜 우리는 자꾸 틀리냐, 심지어 이제 여러 고용지표 관련된 발표에서 단순히 이번에 잘 나온 것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발표했던 것도 이제 수정치로 인해서 좀 대폭 수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나도 틀리는 게 많고 중립금리 추정치를 좀 높여야 될 수도 있다라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베스코 같은 경우는 역시 아까와 거의 비슷한 논조인데 경제지표가 너무 많이 수정돼서 이제는 좀 경제지표에 대한 좀 신뢰가 어렵다. 그래서 나는 미국 증시는 현재 감속 추세에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네. 현재 이제 고용 지표가 워낙에 호조세로 나왔기 때문에 의견들이 조금 오히려 너무 좋았기 때문에 엇갈리는 그런 분위기도 감지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금리 인하가 지금 가시화된다는 것,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데에는 뭐 반대하시는 분은 사실 없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HSBC가 이런 금리 인하기에 투자하기 좋은 기업 이런 것들을 좀 선정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금리가 계속 인하될 것 같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기업 15개를 좀 말을 했는데 그중에서 그 기업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낮은 대형주였습니다. HSBC는 이제 현재 그리고 금리가 이미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기업을 사야 하고 다만 대형주를 사야 하는 이유는 이제 역사적으로 소형주는 좀 금리 인하 시기에 이제 부진한 경우가 많았다고 하며 추천을 했던 투자하기 좋은 기업이라고 리스트업을 했던 기업은 대표적으로 AT&T, GM, 타겟, 골드만삭스, 파이저, 델타 에어라인 그리고 세일즈포스 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 기업 외에도 9개 추가적인 이런 추천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그 외에 이제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면 다음의 소식은 이제 보잉의 이제 임금 협상 복귀 소식입니다. 보잉은 최근에 이제 굉장히 기업들의 파업 소식이 많은데 특히 항만 같은 경우도 파업이 일어나고 나서 한 며칠 안에 해결을 했지만 보잉은 파업 이후 지속적으로 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방 중재자가 다시 노사를 소집해서 세 번째 협상을 하는데 사측은 여전히 임금 30% 인상을 주장하고 있고 노측은 이제 임금 40%와 그 외에도 이런 퇴직연금과 같은 새로운 복리후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측 같은 경우는 파업 하루당 약 1억 달러의 매출이 손실되고 있고 노조는 이제 9월 19일 이후 현재 임금을 받지 못하고 또 건강보험에 대해서 지원이 끊겼기 때문에 굉장히 급증한 건강보험료를 내야 돼서 이번에는 이제 다시 한번 또 협상이 타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시장의 기대감이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다음 기업 하나만 더 듣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구글 얘기를 좀 전해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검색 광고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일부에서의 연결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구글이 이 표를 보시면 현재 2025년 거의 최근 10년 내 처음으로 검색 광고 시장에서 이제 50% 미만의 좀 점유율을 달성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이제 예상이 있었습니다. 현재 검색 광고 시장은 약 3천억 달러까지도 예상이 될 만큼 굉장히 거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고 구글은 이제 구글이라는 정말 강력한 검색 엔진을 기반으로 시장에서 이러한 굉장히 공고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그 표를 보이시는 바와 같이 2018년 약 60% 정도의 점유율에서 2025년 이제 50% 밑으로 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게 되는데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다음에 4가지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틱톡과 아마존 그리고 새로운 AI인 퍼플렉시티 마지막으로 소송이었는데요. 틱톡 같은 경우 틱톡에서 이제 하루에 이제 검색이 30억 회가 넘으면서 거의 구글과 30억 회가 넘으면서 다시 한번 이제 틱톡도 이러한 검색 기반 광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이 광고를 참여했던 이런 티니티라는 기업의 경우 이번 광고 참여로 인해 거의 구글과 맞먹는 광고 지출 수익률이 있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물론 여전히 일부 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구글에서 틱톡으로 옮기는 것을 좀 아직까지는 우려하는 기업도 있지만 실제로 넘어간 결과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라고 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마존인데요. 이커머스의 검색 광고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현재 성장하고 있고 실제 아마존의 올해 성장률은 17.6%로 올해 구글의 성장률이 7.6%보다 크다고 합니다. 실제 2018년도 점유율은 10%였는데 현재 22.3%로 구글의 어떻게 보면 시장 점유율 하락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또 미치고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생성형 AI인데요. 퍼플렉시티가 기존의 질문 이후 이제 후속 질문에 대해서 검색 광고를 도입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후속 광고의 장점 중에 하나로 사전 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후속 질문에 어떤 광고를 넣을 때는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현재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 질문의 46%가 후속 질문이고 9월에만 3억 4천만 건이라는 굉장히 많은 건수를 처리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광고 시장에서 자신의 파일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쿨이 검색 엔진 지배력 관련해서 이제 단독점 소송에서 패소해서 지금 이제 항소 중인데 이번 소송으로 인해서 향후 이제 구글의 어떤 마케팅이나 어떤 영업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시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과연 구글이 검색은 구글이라는 그 명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이제 뭐 AI 시대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좀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US 스탁의 김준 연구원님 3부에서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번 주도 성투하는 한 주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10월 7일 오늘 월요일장인데요. 미국의 프리마켓 상황을 잠시 보자면 3대 지수 모두 선물 시장에서는 초록불을 켜지 못한 채 현재 빨간색으로 본장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25분 40초 그러니까 한 44분 30초 정도 지금 본장 개장 남은 상황인데 지금 핀비즈 히트맵을 통해서 어떻게 좀 미리 좀 움직이고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뭐 아마존, 뭐 브로드컴, 엔비디아 할 것 없이 현재 IT 기술주 대부분이 그리고 컨슈머, 사이클리니컬까지 해서 순환주까지 전부 전체적으로 빠진 모습을 보여주는 오늘이고요. 그리고 AMD와 우버, AMD 같은 경우는 지금 주요 AI 관련 행사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대감이 커진 모습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화이자, 오늘 화이자 관련 소식 있지 않습니까? 네, 화이자 관련 소식이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도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너지 섹터와 지금 일라이 릴리 그리고 화이자를 위시로 한 여기 길리어드도 있네요. 지금 헬스케어 섹터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지금 빠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지난주 금요일에 비해서 좀 관망세 그리고 보수적인 접근에 본장을 대기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전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만 지금 기술주에서는 0.15%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한 3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한번 전일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자, 이채린 캐스터 하면 전일장 한번 전해주실까요? 네, 먼저 애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플은 0.50%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미주 분석가들은 아이포 16, 17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지만 제니퍼스는 등급 하향 조정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12% 하락 마감했고요. 엔비디아는 1.68% 상승 마감했는데 젠슨 황 CEO가 블랙웰 칩 수요 장난 아니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상승했지만 지금 장전 거래에선 하락 중입니다. 알파벳은 0.81% 상승 마감했는데요. 알파벳 소식 중에 가짜 웹사이트를 피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중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마존은 2.50% 상승 마감했고요. 메타는 2.26% 상승 마감했습니다. 메타 오늘 소식으로는 무비젠이라는 AI 모델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1.99% 상승 마감했고요. 브로드컴은 2.76% 상승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는 3.91%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번 주에 누누이 말해왔던 로보택시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0.18%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제가 이 장표를 이제 장이 마감되고 하루가 지난 뒤에 이제 낮 시간에 만들게 되는데 네. 맨 끝에 있는 브로드컴과 테슬라, 일라이 릴리가 지금 엎치락 뒤치락 시가총액 지금 한 7, 8, 9등 정도를 미국 기준으로 지금 계속 바뀌고 있어서 이 시가총액을 쟁탈하기 위한 어디까지 먼저 올라갈지를 좀 지켜보시는 것도 아주 재밌는 그런 경쟁 구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장을 한번 보면요. 일단은 조금 전 보셨던 지금 프리마켓 상황이 굉장히 붉게 물들었었는데 이거는 제가 뭐 설명을 따로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면 지금 전일장, 금요일장은 초록색으로 많이 물들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브로드컴과 메타, 아마존, 테슬라가 4% 가까이, 4% 가까이 올랐던 그런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맥슨모빌이 1.8% 오른 반면에 쉐브론이 0.34%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과연 오늘 장에서는 중동 관련된 중동의 전쟁 관련된 그런 여파가 양 회사에 어떻게 있을지 확인하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29분 33초 지나고 있고요. 이제 한 20초 정도 지나면 오늘장 10월 7일 월요일장 개장하게 되겠습니다. 참 많은 이제 전문가 분들께서 워낙에 이제 고용지표 호조가 나오면서 그것 때문에 경계하는 그런 자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프리장에서부터 좀 빨간불을 켜고 있었거든요.
이제 본장 개장됐습니다. 자, 10월 7일 월요일 미국 뉴욕 3대 증시 모두 개장이 시작이 됐고요.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되는 날 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2시까지도 저희 한밤의 미주라와 함께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미국 증시 상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너튜브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써주시면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올 무지개님 지금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요. 자, 그리고 황윤기 저희 딜사이트 경제TV 아나운서께서도 지금 본방 사수를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열공 중이시라고 황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한번 나중에 한번 초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꿈돌이님 사랑아 보잉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보잉에 투자하시는 분들 워낙에 이제 덩어리가 큰 그런 주식이다 보니까 보잉 투자자분들도 상당수 있을 것 같고 미국의 항공주가 몇 개 있지만 믿고 가는 건 사실 예전부터 보잉이었거든요. 보잉에 대한 회복세도 좀 기대를 해보는 그런 10월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장이 개장된 상황 어떻게 지금 섹터별로 좀 변화가 개장되고 나서 있는지 잠깐만 다시 히트맵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본장이 개장이 되면서 색깔이 바뀐 부분이 완연하게 보입니다. 자, 이채린 캐스터 깜짝 놀라지 마세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아마존이 완전 붉게 바뀌었고요. 네, 완전 붉게 바뀐 아마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엔비디아는 이제 초록색이 됐네요. 네, 엔비디아도 지금 플러스로 양전된 모습 0.8% 개장과 함께 지금 반전된 모습, 양전된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애플은 0.8% 마이너스 그대로입니다. 구글이 0.6% 오르고 있고 메타가 0.85%, 일라이릴리가 1%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이자가 2%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 오른쪽 아래에 에어 프로덕트 앤 케미컬 지금 6.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지금 원자재 섹터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이 지금 에어 프로덕트 케미컬스 6% 정도 상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에너지 섹터는 엑슨모빌 0.36%, 쉐브론이 0.28%, 0.3% 정도 동시에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오일, 가스 그리고 뭐 정유주 다 초록빛을 지금 띠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지금 로보택시 행사가 10월 10일 날 잡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기대감이 지금 어깨에 짓눌려 있는 모습인데 테슬라가 지난주에 3분기 차량 인도 대수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시장 예상치를 정말 믿던 게 맞는지 싶긴 하지만 어찌됐든 믿돌았어요. 왜냐하면 시장 예상치보다 시장에서는 이제 약간 위스퍼 지수처럼 조금 더 큰 숫자를 원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충족하지 못하면서 테슬라가 5% 정도 빠지는 그런 목요일의 주가를 보여줬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금요일에는 고용지표 호조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장 개장되면서 지금 낙폭을 조금씩 계속해서 키우는 모습입니다. 1.5% 정도 테슬라가 지금 커지는 모습이고요. 코스트코가 지금 소비 방어주에서는 0.4% 정도 오르면서 월마트가 조금 빠지고요. 코스트코는 반전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오늘 기사 나온 걸 보니까 네. 이제 미국 코스트코는 뭘 파는지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굉장히 요즘 특징되는 게 하나 있다고 합니다. 코스트코에서는 골드바를 판다고 합니다. 자, 골드바의 수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골드바의 수요. 그래서 최근에 플래티늄, 백금까지 팔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런 수요들. 그러니까 특정 소비가 되는 계층 그리고 특수하게 유료 결제가 가능한 계층, 회원제니까요. 네. 그런 회원제의 매출이 굉장히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리포트들이 좀 나왔던 것이 코스트코에 대한 그런 소식이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초반에는 좀 방어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지금 뭐 사실 보합세이고요. 지금 방금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부에서는 전일장 어떻게 마크가 좀 됐었는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큰 뉴스들이 많이 나왔던 지난주이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을 중심으로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일장 리캡 지금 보시면은
뭐 일단은 뭐 선물 시장부터 해서 프리마켓에서 빠지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오늘장인데요.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금요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요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고용 지표가 아주 좋게 나왔던 금요일 오전장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하지만 생각보다 막 2배 가까이 나온 수치치고는 엄청나게 막 뛰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역시 이 전쟁 가능성에 대한 긴장감에 대해서 상당히 긴장하는 모습? 네. 좀 관망세로 좀 돌아선 모습, 그리고 이 수치가 정말인지에 대한 경계하는 그런 경계감, 이런 것들이 지배했던 금요일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오후장 되면서 많이 회복세로 돌아선 모습으로 끝났기 때문에 나스닥이 1.2% 정도까지 올랐고요. 특히 소형주 러셀도 1.4% 오르는 모습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무지개님께서 지금 채팅창 화이자는 누가 투자한다 했던 듯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굉장히 큰 규모의 사모펀드에서 화이자에 10억 달러 규모의 지분 투자를 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화이자가 최근에 상당히 부침을 많이 겪었었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화이자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 백신으로 아주 뭘 맞아야 되냐, 무슨 백신이 좀 더 건강한 백신이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 이후에 화이자가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코로나 백신 이후에는 딱히 그렇게 성공적인 작품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이자에 대한 기대감 치고는 부진했던 주가였는데, 그거를 사모펀드사에서 좀 나서서 회복시켜보겠다, 이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 주 저희가 굉장히 복잡한 한 주를 보냈다 오프닝에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네. 뭐 미사일 쏘고, 저희가 이제 방송한 지 한 이틀 만에 중동에서 막 미사일 쏘고 그랬기 때문에 아주 복잡했던 10월 첫 주였는데, 옥토버를 기대했지만 여지없이 대선 전 10월은 변동성 장세다, 이거를 증명했던 첫 주였습니다. 퍼포먼스 잠깐 보면요. 일단은 엔비디아는 생각보다는 좀 오른 상태로 일주의 퍼포먼스는 마무리가 됐었던 지난 주였습니다. 3%가량 엔비디아 올랐고, 브로드컴도 2.3% 오르면서 마무리됐던 지난주였고, AMD가 막판에 상당히 말아 올렸어요. 네. 주 막판에 기대감, 행사가 있으니까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와 AMD는 굉장히 끈끈한 연이 있는 그런 두 회사인데, AMD가 지금 어드밴싱 AI라는 지금 AI 관련된 행사를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상당히 많이 말아 올렸던 그런 지난 한 주였고, 메타가 5%나 올랐군요. 이렇게까지 많이 올랐던 메타였나요? 대단하군요. 자, 테슬라가 이제 3분기 인도 대수와 관련된 악평 속에 4%가량 빠진 채 마감이 됐던 지난 한 주였고, 역시나 에너지주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에너지주가 이렇게 뚜렷한 자기만의 그런 이유를 가지고 오르는 게 아니고, 중동 이슈라는 유가 상승의 이유 속에서 에너지주가 오른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뭐 저는 투자자분들에게 뭐 축하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네. 이제 전쟁 이슈 때문에 유가가 올라서 이제 정유사들의 주가가 오르는 것이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런 7.8% 정도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부는 지금 한 8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러면 남은 시간 지금 한 번 더 시황 섹터별로 한번 다시 한번 보고요. 지난주에 나왔던 주요 지표 한번 점검하면서 1부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섹터별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지금 초록색과 빨간색이 혼재된 상태에서 지금 극초반, 지금 장극초반을 좀 보내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네. 지금 프리마켓보다는 초록색이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생겼죠. 올라오고 있어요. 네.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라서 그래도 긴장했던 그런 투자자들의 투심이 장이 개장이 되면서 조금 회복되는 모습이지 않나 생각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지금 뛰어오르는 모습 0.7% 상승하고요. 오라클도 0.3%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팔란티어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성적이 나쁘지 않았는데, 자, 1%가량 오늘 빠지면서 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0.3%,
지금 빠지는 모습이고요. 엔비디아는 2% 정도 상승을 하고 있군요. 그 외에 브로드컴과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전부 빨간색을 띠고 있고요. 특히 퀄컴이 0.9% 정도 빠지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꿈돌이님께서 아마존 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용인에 있는 그 놀이동산 거기 아마존 유명하잖아요. 그 노래 부르신 것 같은데 지금 그 후룸라이드와 같이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자, 2.6% 정도 지금 아마존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3%. 자, 넷플릭스 뭐 잠시 뒤에 제가 장표를 좀 자세하게 준비하긴 했는데 넷플릭스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왜 빠질까요? 경쟁사도 너무 많아지고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쟁사가 진짜 많긴 한데 그래도 넷플릭스 아닙니까? 요새 흑백 요리사 엄청 잘 나가잖아요. 네, 저도 그거 다 보고 있어요. 네, 미국에서도 5위 안에 들고 아시아는 지금 탑3 안에 들었다. 흑백 요리사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던데 일단은 오늘 넷플릭스의 주가는 이분하게 익지 않은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파란색이 아닌 빨간색으로 오늘 장 초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 가까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 주에 지금 실적 발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실적과 관련한 이야기가 지금 넷플릭스에 만연하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어떻게 표출이 되는지 오늘 장에서 아마도 확인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오늘 지난주와 어떻게 지표를 좀 확인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지표 빠르게 한번 훑고 지나가시죠. 지난주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용 지표의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나왔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더 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용이 호조인 게 맞느냐? 왜냐하면 목요일에 나왔는데 금요일 날 미국에서 발표하는 이제 실업률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셨었는데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그러면은 흐름상 낮게 나오겠구나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 목요일이었고요. 그리고 ISM 지표는 또 호조로 나왔기 때문에 자, 이게 경기가 호조인지 고용이 나빠진 건지 알 수 없는 오리무중한 상태에서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을 통과했던 지난주였고요. 그런데 금요일 날 나왔던 지표 지금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147K 시장이 예상했는데 이제 주요 이제 IB들은 150K, 15만 건 정도 예상했는데 25만 4천 건이 튀어나오면서 이거 조작 아닌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가 아주 잘 나왔던 그런 금요일의 지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미국 증시가 막 뛰거나 엄청나게 활황세를 보이거나 그러지는 못했고요. 오히려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된 취업자 수로 인해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25bp 그리고 50bp는 사라졌고 25bp마저 연준이 인하를 안 할 수 있다는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오늘까지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실업률이 4.1% 정도로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는데 이것 또한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채권 트레이더들 사이에 말이 많더라고요. 지금 4.1%로 발표는 됐는데 내용을 뜯어보면 4.05%다. 그래서 이게 시장 예상치보다 너무 낮게 나와서 이것에 정말 무게를 싣고 뭔가 지금 트레이딩을 할 때 그게 맞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긴장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음 장표 보기 전에 그럼 페드워치 한번 보자면 제가 페드워치 아까 확인하다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자, 페드워치를 보자면 이거 보십시오. 제가 화면에 띄워놨었는데요.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페드워치 장표, 그러니까 FOMC 회의에서 어떻게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장표. 뭐가 바뀐 줄 아시겠어요? 숫자가 바뀌었어요.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원래 여기 왼쪽에 뭐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45에서 4.75로 가는 게 지금 90% 가까이 되는 거 나왔고, 그리고 오른쪽에 4.75에서
5% 금리로 유지된다는 지금 그래프가 떡하니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50bp 인하를 예상하던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이 사라졌고요. 현재는 오히려 이거 이러다가 11월 달에 금리 인하 안 하겠구나. 이런 의견까지 지금 스멀스멀 올라오는 12%의 투심으로 지금 올라오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오늘 7일 월요일장 개장하면서 상당히 긴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오늘의 장 초반 분위기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드릴 것이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과연 공습 복수 어떻게 될 것인지 참 시장이 궁금해하고 유가 상황도 그거에 따라서 춤을 추고 있잖아요. 네. 지난주까지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력으로 그러니까 유태력으로의 새해 휴가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뭐 이름이 되게 어려운 게 있는데 일단은 유태력 새해가 끝나고 일종의 휴가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이스라엘의 이제 공식적인 역습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정세 평론가들의 그런 논평들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은 조금 시장 저희 새벽 2시까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결이라는 이야기에 깜짝 놀라시는 올무지개님의 의견을 한번 보면서 이번 시간 1부는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2부에서는 실시간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방송하기 직전까지 나왔던 최신의 기사들, 이제 목표 주가라든지 이 전망들까지 묶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밤의 미주라 10월 7일 월요일 방송 1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3대 증시 개장 이후 30분 정도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0.3% 정도씩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도 0.4%가량 지금 빠지는 모습으로 지금 장 초반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도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서 오늘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